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도중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이 정치권에서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에 큰 별이 졌습니다. 당대표를 역임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고 위기 순간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도맡아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 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주 전에 저랑 점심을 하면서도 여러 얘기를 했고 저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도 필요로 하지만은 대한민국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 일찍 가셨다. 이해찬 부의장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 진영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4번의 민주당 정부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킹메이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 야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다선 의원 정도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교육 제도를 사실은 공관은 있지만 그러나 개혁을 하는 정책 통이자 그다음에 이 정당에 또는 지금 현재 정치 현장에서 사실 기획통이 참 드물어요. 네. 보통 책사라고 하죠. 정무적 감각으로 어떤 선거를 총지휘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그 책사 역할을 사실은 끝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책임 총리, 최초의 책임 총리가 아닐까 많은 권한을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을 가진 어떤 최초의 총리 역할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100년 정당, 20년 정당 계속 집권하자라는 이야기를 이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년 동안 총선에서 이겼어요, 민주당이. 네. 그게 어떤 기틀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이 제명시켜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나서서 그 제명을 완전히 일거에 해소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진보 진영의 4 대통령의 모두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해찬 부의장의 유해는 내일 오전에 이제 국내로 운구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맞을 예정인데요. 장례는 국가장, 사회장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 정해졌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가장은 아주 전형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장, 그러니까 모든 장례 절차를 정부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추앙을 받는 굉장히 사회에 이 공로가 큰 인물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어놓고 지금 선택지로 검토가 되고 있고 사회장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회장 같은 경우에는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명 인사, 사회적인 공로가 크신 분에 대한 장례를 치를 때 사회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희호 여사나 아니면 김근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장으로 치러진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민주당은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잡음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 내 갈등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주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던 이현주 의원,
대통령 8기를 좀 그만해야 한다. 개인 사당은 아니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걸 당에서 공보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대통령 8기를 그만해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 노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심각한 문제고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당이 개인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도안입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서요. 다들 정말 한 몇 분 동안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자, 민주당계 거물이 지금 이 별세한 가운데 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조용해야 될 말도 좀 언행을 조심해야 될 텐데 이 당내 분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정청래 대표의 그 합당 발언 자체가 아마 좀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에 관한 사전적인 논의가 충분치 않다,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추후에 공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러한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회장일지 국가장일지 아직 확정적이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의 그런 역사를 함께했던, 괴를 같이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애도의 기간을 정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내 분란과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찬 부의장이 살아있다면 이 당내의 이런 분란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해지네요.